미래학자인 토머스 프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2030년에 가장 거대한 기업은 지금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교육 기반 기업이 될 거다. 2030년에 그 기업이 클라썸이 될 거다라는 강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스타트업에게는 진짜 이게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트업을 정의하는 말 중에, 스타트업은 절벽을 뛰어내리는 그 순간부터 비행기를 만드는 과정과 같다라는 얘기인데,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절벽을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교육 및 지식 공유 플랫폼 클라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채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를 맡고 있는 최유진입니다. 저는 주로 제품 개발이랑 한국 사업 쪽을 맡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사업 쪽이랑 인사를 같이 맡고 있어요. 클라썸은 Unleash the Full Potential 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과 사람의 성장을 돕는 B2B SaaS 기반의 성장 플랫폼입니다. 사실 코비드19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많은 교육기관이나 많은 교육 현장에서 IT 툴을 제대로 잘 활용하는 곳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게 코비드19를 기반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큰 자본의 시장에서 진짜로 IT 혁신들이 일어나고, 이제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서 이 교육에 대한 혁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본 것이죠. 클라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교육이 일어나던 방식을 소통 기반으로 완전히 바꿔내고 있어요. 클라썸의 강점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소통, 두 번째가 데이터, 세 번째가 AI였어요. 사내외 지식과 노하우들을 사람들이 마치 자비스처럼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또 사내에 그런 데이터를 얼마나 잘 축적하느냐가 그 사내의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핵심 주요 요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 오프라인에서 다 휘발되는 경우들이 많죠. 클라썸 같은 경우는 그런 소통에 휘발되는 것들, 또 흩어지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서 원드라이브라든가 다양한 툴에 저장이 되었을 텐데, 클라썸의 연동 하나만 해놓으면 실시간으로 통합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AI가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작년에 프로젝트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면 그걸 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모르면 물어볼 수가 없기도 하고, 그랬을 때 저희 AI 도트가 이분이랑 얘기해보세요 라고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했던 프로젝트에서의 데이터들을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배우면 좋은 영상을 제공을 한다든지, 이걸 배우고 알기 위한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사람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수함에 있어서 25%의 시간을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한다고 해요. 클라썸은 이 25%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거죠. 클라썸은 2018년에 B2B SaaS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B2B SaaS라는 용어를 많이 아시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황무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B2B SaaS를 하면은 회사가 성장하지 못할 거야 라는 수많은 이유를 들으면서도 저희는 SaaS를 고집을 했었거든요. 이 SaaS라는 가능성이 특히 미국에서도 이미 증명된 모델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지향했던 비즈니스적 가치 플러스 서비스적 가치를 가능하게 하는 게 SaaS 형태였어요. 그동안에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왔어요. SI를 통해서 구축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아니면 자체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마치 건물로 비유하면 터를 먼저 만들고 여기다 건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말은 즉슨 실제 한번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도입이 되면은 그게 업데이트 되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설계하고 만드시는 분들이 실제 사용자와 다른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클라썸은 임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예쁘고 멋진 건물을 다 지어놓고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 인테리어도 계속 알아서 바뀌는데, 내가 이게 필요하면 그 층에 딱 들어와서 살면 되는 거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이브리드든 플립이든 소셜이든 어떠한 러닝 환경에서도 클라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레고 블럭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필요할 때 적재적소하게 맞춤형으로 맞추실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실리콘밸리 투자받았던 스톤벤처스도 2018년에 투자를 받기 전에 만났었어요. 그때 저희 서비스를 피칭을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 성장 스토리를 같이 보셨었어요. 저희를 처음 만나셨을 때도 한국에서 B2B SaaS를 한다고? 라는 관점이 되게 신선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로 행운이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세일즈가 일어나는 관점이 되게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했던 수많은 저희 시행착오를 미국에 적용을 했을 때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미국에 가서 클라썸을 소개를 드리고 한국에서 있던 사례를 소개를 드려도 동일하게 미국에서도 그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저희가 2019년에 처음 미국을 갔었었는데 한 번이라도 만나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교수님들한테 그때는 대학 시장에서 태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좀 감사해서 드리고 싶으니까 한국에서 양말 하나, 뭐 스티커 하나, 가방 하나 이렇게 챙기고 있었는데 그때 3주 동안에 한 40여 개의 미팅을 잡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때 어떻게 힘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들 논문도 읽고 일일이 한 분 한 분한테 맞춤으로 연락을 좀 드렸어요. 클라썸이라는 서비스가 교수님의 수업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진 않을까. 먼 땅을 건너서 미국을 왔는데 딱 3주간의 시간밖에 없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만나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답장이 안 오신 교수님은 학교에 무작정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교수님들을 만났고 되게 감사했던 거는 여러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이걸 학교에 에스컬레이션을 해주셨어요. 실제 저희가 미팅에 가서 피칭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학교 관계자분들이 너네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교수님들이 너네 꼭 만나야 되냐고 하냐, 한번 와봐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셔서 그런 미팅의 기회가 한 2-3개 정도 주어졌던 것 같아요. 찾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라는 말처럼 그냥 어떻게든 그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두드렸던 것 같고, 스타트업에게는 진짜 이게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트업을 정의하는 말 중에 스타트업은 절벽을 뛰어내리는 그 순간부터 비행기를 만드는 과정과 같다라는 얘기인데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절벽을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 클라썸이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도 함께 배우는 가치를 알리는 것처럼 클라썸 팀원들도 서로 함께 배우면서 서로의 가능성들을 높여가고 잠재력을 펼치는 방향성들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되게 중요했던 문화적 기저가 바로 굿잡 앤 땡큐 문화였어요. 땡큐는 팀원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거, 굿잡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서로 칭찬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드는 문화를 되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 초창기 때 땡큐 편지 쓰기를 했었어요. 팀원들 이름을 종이봉투에다가 다 써가지고 회사 앞에 메일함을 만들었어요. 팀원들에게 작은 편지지 하나랑 사탕들을 나눠주면서 일주일 동안 고마웠던 팀원들에게 메시지랑 함께 사탕을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오글거릴 수 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팀원들이 종이를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되게 즐겁고 서로가 감사할 수 있는 문화가 되게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클라썸에 썸을 따서 S는 이제 shine, U는 uplift, 그리고 M은 motivate 이렇게 해가지고 shine이라는 건 스스로 이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달성하는가, uplift라는 거는 사람들이 같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가, 그리고 motivate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저희 팀 안에서는 밈으로 쓰여요. 뭘 잘했거나 하면은 와 이거 진짜 shine했네, 이런 이야기들이 일상의 언어로 나오거든요. 저희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업무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부차적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회사에서 업무 시간이 긴 게 중요해 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은 의미 없이 계속 의자에 앉아 있겠죠. 근데 저는 기업에서 오히려 이끌어야 되는 건 우리 기업은 어떻게 일을 하는 게 잘하는 거야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걸 바탕으로 피드백을 하고 평가를 하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머스 프레이가 2030년에 가장 큰 인터넷 기업은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교육 기업이 될 거다라고 했을 때 2030년에 그 기업이 클라썸이 될 거다라는 강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Unleash the Full Potential이라는 비전 하단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각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까가 저희의 항상 고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배우는 방식이나 학습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개개인에게 맞는 방식들을 모두 다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자가 클라썸이 갖고 있는 장기적인 비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출시했던 AI처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재적소한 상황에서 데이터와 정보를 전달을 하고 그거를 맞는 사람들과 연결을 해줄까라는 관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AI를 활용을 하고 소통과 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Learning in the Flow of Work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클라썸 안으로 들여와서 이거를 믹싱해가는 관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클라썸은 조직과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 플랫폼이다.